안녕하세요. 각종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알코리아입니다. 현재 한일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 언론 매체들은 아직까지도 혐한 분위기 조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혐한 보도는 기존의 보도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구체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알코리아는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국에 대한 관련 보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소식을 보도하는 더 재팬 타임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코너를 개설해 매일 정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보도하는 중입니다. 최근 6월 22일 더 재팬 타임즈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역사적 장소들을 한국이 지우려고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명소들을 소개하는 도쿄 전시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고 보도했으며 완전한 역사 왜곡이라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비록 하시마 탄광이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던 곳은 맞지만 현재 일본이 거주하고 있는 제1교포 2세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것은 전혀 있지 않은 사실무근이며 한강에서 노동자들을 학대했다는 증언 또한 부족하다 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말로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비판에 대해 일본의 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을 했으며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에 합의한 대로 이를 진행시킬 것이며 현재 하시마 탄광 분쟁에 대한 유네스코의 제안과 타협을 고대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의 군함도에 관한 기사들을 마치 우리 정부가 군함도 사건에 대해 감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해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억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독도 인근 해안에서 어업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기사와 영상을 만든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시네마현에 거주하는 사사키준 씨를 증인으로 한 영상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이시바시 미스타로가 독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을 채취했었다고 발언합니다. 해당 연구소는 설명 자료에서 이시바시 씨를 독도 강치 사냥의 개척자로 소개하며 1912년까지 이어진 메이지 시대 후반에야 독도 강치 사냥에서 철수하였다고 언급하며 또한 사사키 씨의 증언을 통해 1905년 다케시마의 시네마현 편입 전의 어업 실태를 알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 회사를 만들어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 살았던 강치를 독도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포획, 남획하여 독도의 강치를 멸종시킨 과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이 항상 하는 주장인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인 무주지로 규정 후 일본에 편입시켰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뒷받침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영어나 한국어,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국외에 공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해외에서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며 동영상은 학교 교육 등에 활용되어 독도의 기억과 역사가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략화하는 의도를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이토록 그렇게 과거 역사와 증언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도대체 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쓰여진 대한제국은 울도군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표시한다는 증거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강치잡이의 원조라고 소개를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진 글을 보면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한 후 매년 우산국은 신라의 토산물을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수우피는 그토록 인터뷰에서 언급한 강치, 물개 등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강치와 물개가 대거로 살았던 곳은 바로 독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자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을 취해온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이 최근 군함도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입국 규제와 더불어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시작된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가 일본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아베노믹스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국가부채, 좀비 기업과 초과 설비, 디플레이션,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아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으로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라는 망언을 했을 때처럼 지금도 한 번 더 한반도가 분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니고 하나가 되어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